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생기산 설명서에 대한 이야기, 음, 바로 앞에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들에 이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본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기산 설명서에 보면, 시호, 황금, 황련, 이제 이 세 가지 약재를 제가 이제 그 소개를 해놓았고, 제가 만든 약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효능이 있는데, 주효능에서 첫 번째가 이제 소화기 장애를 치료한다. 더부룩함이나 급체를 했을 때나 뭐 설사나 변비 이 모든 것에 다 쓸 수 있다고 해놓고 두 번째 보면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치료한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염증을 치료한다라는 말은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노폐물을 뺀다라는 말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그 노폐물을 제가 네 가지로 말을 해놨거든요. 혈독, 수독, 식독, 열독 이렇게 있어요. 혈독은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는 혈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방으로 얘기하면 어혈을 말해요. 그러니까 피의 찌꺼기인 거죠. 분명히 피는 피인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불순물인 피를 혈독이라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독은 뭐냐면 음식이 독이 되었다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뭐 뱃속에 뭔가 그득한 거 있죠. 요즘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배가 완전 그득하다. 이게 그냥 속이 꽉 찬 것 같다. 먹지를 않아도 더부룩하고 너무 가스차고 숨이 찬다,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소화불량의 한 그 증상으로 포함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소화불량이랑은 또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너무 뭔가 여기가 그득한 느낌, 꽉 차 있는 느낌이 든다. 특히 이제 윗배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배 전체가 특히 이제 전체가 그렇고 특히 아랫배가 이제 항상 더부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게 왜 그런가 이제 그거를 보통은 뭐 이렇게 병원에 가면 쓸 수 있는 약이 뭐 위장관 조절제, 제산제, 소화효소제 뭐 이런 것들이고 또 한약으로도 한방으로 쓰는 소화제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원인으로 혈독 외에 하나의 원인으로 보면 노폐물이고요. 그것을 식독이라고 해요. 식독은 음식이 독이 된 것이다. 덜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이 깨끗하게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이 이제 우리 몸에 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수독이 있는데 수독, 그 물이 독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 의학자들 이제 보통 우리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몸의 70%는 물이다. 분명히 물은 물인데 물로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을 굳이 성분을 나누자면 물이지만 물로 사람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물이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특이하게 생명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바깥에 있을 때는 그냥 물이지만 우리가 마셔서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특이한 생명작용을 가지게 되는데 이 물이 잘 순환이 되어야 하거든요.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빠져나가야 될 곳에는 빠져나가고 피가 도는 것 같이 물도 전신에 잘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물이 어딘가 적체가 되게 되면 그것을 수독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수독을 제일 쉽게 증상으로 알 수 있는 게 붓는 거, 푸석푸석하게 붓는 거 있죠. 그게 수독이고 어떤 사람은 관절에서 물을 빼내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수독이고요. 또 왜 위에 산이 너무 많은 거, 위산 과다,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도 수독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관이죠. 중간에 이제 부풀어져 있는 부분에 따라서 위장이 되기도 하고 소장이 되기도 하고 대장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바깥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관은 우리 체내에 있지만 체외라고 볼 수도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깥에 뚫려 있으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관은 비어 있는 공간이라서 그 속에 뭔가 물 같은 것이 잘 이렇게 출렁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뱃속에 복명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출렁거리는 물 흘러가는 소리들이 난다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뭔가 고여있게 되는데 이 고여있는 그런 액체들 위에 고여있으면 위산이고 장에 고여있으면 장액이나 어떤 그게 심하게 되면 이제 설사로
물변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의 수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 장관에 물이 많은 사람들 이것도 일종의 수독이고요. 그리고 또 한방에서는 물과 기름을 똑같이 수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물하고 기름은 완전히 서로 이렇게 비슷하게 볼 수 없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동양의학 한방에서는 물과 기름을 같이 수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보면 피 속에 기름이 너무 많은 요즘에 고지혈증 있잖아요. 그것도 수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배에 북부지방이 많이 있는 것 이런 것도 식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자체를 수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걸쳐져 있고 그 다음에 열독이 있는데요. 본래 열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아주 좋은 것이거든요. 죽은 사람은 차갑잖아요. 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에 열이 있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음증이라고 해가지고 열이 처음부터 적은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좀 많더라도 열이 있는 쪽이 더 건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열이 고루고루 온몸에 있어야 될 부분에 잘 있지를 못하고요. 주로 상체에만 열이 집중되어 있든지 피부에만 열이 집중되어 있든지 아니면 살 속에 어딘가에만 열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염증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통풍이 있는 사람들, 통풍 결절이 있는 그 부분이 특별히 뜨거워요. 머리 두피가 뜨겁다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이 위 정수리가 뜨겁거든요.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는데 파마를 할 때 여기 뭔가 모자 같은 거 쓰잖아요. 따끈따끈하게 열이 나는 모자를 쓰는데 그 모자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머리에 열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염색을 했는데 염색약을 여기서부터 이제 바르기 시작하는데 이 뒤까지 다 바르기 전에 여기 염색이 벌써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두피에 열이 많은 사람들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위로 열이 많이 뜨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열을 열독이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열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걷잡을 수 없이 열이 많아서 사시사철 늘 땀으로 젖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춥고 어떤 때는 덥고 또 여름에는 너무 덥지만 겨울에는 너무 춥고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것도 일종의 열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독을 이제 체내 노폐물이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써보니까 생기산이 네 가지 체내 독소에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독소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이 몸속에 특히 이제 열독이 있는 사람들, 열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코가 막혀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코 점막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코 막힘을 의학용어로 비충혈이라고 그래요. 비라는 게 이제 이비인후과 할 때 그 비인데요. 코를 말하거든요. 비충혈, 코 속에 혈관이 충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충혈이 되었다라는 말은 다시 보면 혈관이 커져 있는 거거든요.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코 속에 혈관이 확장되면 코가 막혀요. 그래서 코막힘 치료제는 전문 용어로 비충혈 제거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코 속에 혈관이 상시 충혈되어 있어서 코막힘이 상시 온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은 혈관이 확장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몸속에 어딘가 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열을 바깥으로 빼내는 배출구가 그 사람은 코 점막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에요. 눈으로 열이 오르는 사람들이 녹내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눈 충혈이 잘 오고 가만히 있어도 눈 혈관이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정수리로 열이 오르는 사람도 그쪽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건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이제 우리 생명작용 우리 몸이 이제 그 열을 너무 과잉의 열을 어떻게라도 바깥으로 빼서 그나마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요. 제가 생기산을 써보면 이 열이 장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부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산을 먹고 설사를 해요. 근데 보통 약을 먹고 설사를 하면 그 약의 부작용이고 그러면 기운이 하나도 없어야 맞는데 생기산을 먹고 설사를 하는 사람은 그 설사가 보통은 이제 더 긴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속되다가요. 감쪽같이 그 설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화가 하나도 안 된 변이 나온다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익힌 것 같아요. 제가 약을 잘못 드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변 상태가 너무 좋아지는, 그래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관찰하고 내린 결론이, 아, 그 사람은 열이 장으로 빠져나가는구나. 그 열이 장으로 빠져나가서 그래서 빠르게 처리가 돼서 이렇게 눈으로 오르던 열, 머리로 나던 열이 평정이 되고 편안해지는 거죠. 울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피부로 그 열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본래 제 약 생기산을 아토피 환자나 두드러기 환자한테 쓰거든요. 아토피가 피부에 본래 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러기도 안면 홍조 이런 것처럼 피부로 열이 있는 건데, 그 열을 빼내는 시원한 작용을 생기산이 하는데요. 오히려 생기산을 먹고 일시적으로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든지 가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드물기는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다행히. 피부에 뭐가 나는 거는 설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그리고 놀래요, 환자들이. 저까지 덩달아서 같이 놀라게 되는데, 그것도 열이 체외로 빠져나가는 어떤 통로더라는 거. 근데 다행히 생기산을 먹고 피부에 이렇게 뭐가 생기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고요. 그 기간도 보통 설사보다 좀 더 짧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혈독 이런 거 어디로 빠져나가는 걸까요? 여자분들 중에서 제 생기산을 드시고 생리를 거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전혀 생리 기간이 아닌데 갑자기 생리를 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아마도 몸속에서 그 찌꺼기로 있던 피들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아닐까. 그럼 남자분들은요? 그냥 분해돼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생기산을 먹고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올랐을 때는 그분들도 놀라지만 저도 아주 놀래요. 긴장하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하도 많은 사례들을 봐서 별로 놀라지는 않지만, 보통은 3개월 내에 혈관 청소가 되면서 혈압이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혈압이 내리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올랐을 그 당시에는 그분도 놀라고 저도 같이 놀라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오르는 게 왜 오를까? 등으로 열이 오른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열 오르는 것과 혈압이 오르는 거는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도로 공사를 할 때, 도로 포장을 새로 할 때 일시적으로 차가 많이 막히지 않냐. 그런 비슷한 증상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생기산을 드시는 분들한테 제가 첫 달에는 드시는 혈압약을 끊고 싶어도 꼭 챙겨서 드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혈압이 오를 때를 대비해서 먹어두는 게 낫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한 2개월, 3개월 지나면 정말 놀랍게도 혈압이 내리더라고요. 저는 고혈압 환자들이 생기산을 먹고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혈압이 내려가길래 제가 오히려 놀랐어요. 보통 거의 3개월 안에 혈압이 내려가는데, 그 병원에서 또 병리학이나 이런 의과대학이나 약대에서 배우는 그 교과 과목에서도 혈압을 보통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뜻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원인을 모른다는 뜻인데요. 생기산을 써보고 제가 원인을 알아낸 것 같아요. 혈관이 막혀서 혈압이 오른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또 더 상세하게 생기산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